여러 가지 얘기들을 아빠가 많이 했지만 이 채널의 어떤 주제의식이랄까, 너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 한 가지만 남기라고 한다면 결국 사람이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. 왜 처음에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경우들이 많지. 아빠가 이 채널 만들 때 맨 처음 했던 영상이 뭐냐면은, 모두가 대장만 하려고 하면 부하는 누가 하나, 이런 주제였어. 그러니까 좀 손해보면서 사는 게 장기적으로 너한테도 이득이고 사회적으로도 이득이고 약간 손해볼 생각도 해야 한다, 이런 얘기를 너한테 꼭 하고 싶었거든. 근데 물론 채원이도 지금 그렇고 요즘 친구들 대부분이 자기가 손해보는 건 극도로 싫어하지. 뭐 극한의 이득충들이라고 하잖아. 이득 보는 것만 하려고 하잖아. 근데 약간 손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, 그거에 대한 맥락으로 또 다른 얘기를 오늘 한번 해주고 싶어. 자, 아빠가 옛날부터 이제 삼국지 같은 책들 많이 봤었는데, 그런 거 보면은 거기서 이런 얘기들 나와. 어떤 성을 공격하는데 3면을 포위하고 하나를 열어놓고 공격을 하라, 이런 거를 책사들이 이제 조언을 하거든. 예를 들어서 뭐 동서남면에서 공격을 하고 북문은 비워놓으래. 그렇게 해야 아군의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적들은 북문으로 도망갈 거라는 거야. 근데 이제 아빠는 어릴 때 그 삼국지를 보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. 아니, 싹 가둬가지고 일망타진 해버려야 후환이 없고 완벽한 승리가 아닌가. 왜 북문을 열어놓고 남겨놓지? 이런 생각을 했었어.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, 아빠도. 진짜 이게 죽기를 각오하고 항전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를 할 때 너무 힘들어. 그 사람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야. 그거를 전부 다 죽일 필요도 없어.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목적은 그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도층만 딱 죽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복종하게 해서 나한테 세금을 바치게 만드는 거야. 만약에 다 죽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세금을 바칠 사람이 없잖아. 내가 그 성을 점령했는데 세금 거둘 사람이 없어. 그럼 거기 왜 점령한 거야? 아무 필요도 없지. 거기 땅을 점령을 해도 거기 땅에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북문을 일부러 비워놓으라는 건 그런 거지. 일부러 거기로 도망가게 놔두고 나머지만 내가 취하겠다는 거야. 거기 대장들이 도망가는 거 상관없어. 예를 들어서 내가 유비야. 그럼 조조가 거기 도망가는 거 상관없다는 거야. 조조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야. 거기 있는 성의 백성들을 내가 차지하는 게 목적인 거지. 그러니까 조조까지 다 죽여가지고 내가 뭔가 엄청난 이득을 봐야겠다,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. 조조를 놓아주는, 손해를 볼 생각을 해야 오히려 내가 이득이 된다는 거지. 아빠가 또 포커를 치잖아. 포커를 치면 너츠라는 게 있어.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 홀덤 기준으로 얘기야. 어떤 이제 패가 딱 깔렸는데 그 패에서 내가 절대로 지지 않을 패가 너츠야. 뭐 예를 들어서 뭐 5장이 깔려 있는데 뭐 그걸로 내가 예를 들어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쉬를 만들었어. 그럼 이제 그거보다 좋은 패는 없잖아. 상대방이 예를 들어 5명이다. 그럼 내가 5명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야. 뭐가 나와도. 그런 패를 너츠라고 해. 근데 너츠만 기다리면 돈을 절대 딸 수가 없어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내가 너츠라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봐. 질 게 다 있다는 얘기잖아.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더 돈을 넣지 않아. 바꿔 말하면 내가 한 3대7, 뭐 7대3, 뭐 6대4 이런 정도 확률로 내가 이길 확률이 60%면 상대도 한 40% 정도는 이길 확률이 있어야 상대방도 들어온다고. 그래야 그게 돈이 커지고 내가 나중에 이겼을 때 돈을 크게 버는 거지. 내가 만약에 100%고 상대는 0%야. 그러면 내 수익은 0인 거야. 왜냐면 상대방도 돈을 안 넣으니까 승부가 성립이 안 되지.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득 볼 게 조금은 있어야 들어온다는 거지. 그래야 나한테도 이득이 되는 거야. 다른 얘기를 한번 해줘볼까?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걸 하는 적이 있잖아. 항상 최고점에 팔면 안 된다, 이런 얘기들을 해.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, 뭐 이런 얘기 하잖아. 이게 만약에 누가 봐도 더 오를 것 같고, 머리야, 꼭대기야. 근데 이게 더 오를 것 같아. 이게 더 오른다는 게 확정됐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거야. 맞잖아. 누군가는 이걸 던져야 그걸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있겠지. 근데 더 오를 것 같으면 아무도 안 던져. 갖고만 있어.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절대 거래가 안 돼. 반대로 이게 100% 내려가는 주식이야. 떨어질 게 확실해. 대공황이 왔어. 그러면 내가 던져도 누가 사주나? 아무도 안 사지.
그러니까 이런 거야. 내가 던질 때 누군가 산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을 만한 가치가 있고 상대방도 좀 먹을 걸 남겨줘야만 이게 거래가 되고 그 사람도 이걸 사가서 또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이 사람도 뭔가 거래가 되고 하는 거지. 내가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가져야 돼. 보통 손해를 보는 거 사는 게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아빠가 이제 너한테 해주면은 그냥 내가 뭐 10개 갖고 있는데 뭐 하나 동생한테 나눠줘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. 그런 게 아니야.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게 세상사기 때문에 내가 이걸 1에서 100까지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. 손해를 봐도 된다. 손해보는 게 이득이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인 거지. 내가 이걸 끝까지 다 갖고 있으려고 막 어깨에서 안 팔고 막 머리까지 가려고 하면 나중엔 이걸 떨어지는 하락장을 맞게 된다니까. 그럼 그때 가면 나한테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되는 거지. 그런 맥락을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. 네가 손해보는 게 이득이라는 거는 네가 진짜 물리적인 손해가 아닌 거야. 다음 사람도 배려를 하고 그 다음 사람도 또 배려하고 나한테서 뭔가를 사간 사람도 그 다음 사람한테 넘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야 또 거래가 되지. 그리고 이 시장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시장이 남아 있어야 내가 다시 또 시장에 참여했을 때 내가 또 물건을 사고 팔고 이게 가능한 거지. 손해보는 게 이득이라는 얘기는 약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.